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선택 과목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제 한 고등학교의 선생님이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매번 입시가 달라지는데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상담을 이제 좀 해주고 싶은데, 자료가 없다. 물론 자료를 안 찾아보신 것도 있고, 또 1, 2, 3등급을 위한 대입 필수 노하우나 또 대입 역전 노하우 있죠? 중위권을 위한 대입 역전 노하우에도 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바뀌는지를 잘 모르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냉정히 따지면. 학교 선생님, 좀 죄송하네. 실제로 그런 거죠. 냉정히 따지면. 그래서 2022학년도에 이제 자소서가 바뀌는 거라든지, 기록에 대한 방법이 바뀐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가 하나 있고, 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평가가 또 달라지죠. 어느 대학교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을 하는데, 반영하는 대학과 반영하지 않는 대학. 반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뭐 연세대, 한양대처럼 우리는 20%만 반영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도만 보겠다라고 하는 대학이 있고, 그 성취도를 다시 점수화해서 등급처럼 또 보겠다고 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로 선택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해도 내신에서 우리가 단 1점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처럼 선택 과목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가장 큰 질문들이 이런 게 있어요. 진로 선택 과목을 내가 정말 그 학과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데 학생들이 숫자가 적어서 1등급이 딱 한 명만 나오고 2등급은 두 명만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 학부모들 입장에서 선택하기가 선뜻 겁나죠. 혹시나 삐끗 잘못해서 그 아이가 3등급 나오고 4등급 나오면 어쩔까에 대한, 뭐 잠깐 실수하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선택하기가 두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대학에서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평가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교과에 등급으로만 표시한 걸로 가지고 하니까 평가가 안 되죠. 또한 이제 설령 내신 등급으로는 뭐 2등급, 3등급이 된다고 해도, 또 4등급이 된다고 해도 90점 이상이 성취도 A를 받을 수 있다면 성취도로 따지면 A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신 등급으로 환산했을 때 등급이 낮게 나오는 경우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지 고민스럽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대입에 유리한 거를 선택하는 건데, 대입에서 어떤 거가 더 유리한 거냐면, 예를 들면 우리 학과는 물리가 매우 중요한 학과인데, 물리 2가 중요한 학과인데도 불구하고 물리 2를 선택하지 않고 뭐 쉬운 지구과학이나 또는 또 수능까지도 감안해서 지구과학을 선택하거나 또는 뭐 생명과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생명과학 1등급의 학생보다 물리 2를 선택해서 생명 2 1등급보다 물리 2 선택해서 4등급을 받은 그 학생을 높게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일반고에서도 뭐 학생의 이렇게 내신이 그 특정 과목에서 3등급, 4등급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서울대가 안 뽑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뽑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과목을 들었냐 안 들었냐가 더 중요한 자세이지 않겠어요? 아예 안 배운 애보다는 수업을 들은 학생이 더 나은 거죠. 어차피 성취도는 다 나오잖아요. A, B, C, D, E로 되고, 때로는 A, B, C로 되고, 때로는 이제 P로 패스했다 안 했다 요걸로만 하는 과목도 있고 하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은 선택 과목을
듣는 데 있어서 진로 선택 과목을 듣는 데 있어서 내신 따기가 유리하다고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것.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때는 물론 학생부 교과야 전혀 다른 문제이죠. 사실 내신만 잘 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을 선택할 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 아이가 현재 교과로 가는 것이 유리한 건지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 건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또 이 문제는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결국은 학생부 교과의 경우라면 또 수능 최저의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좀 명문대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서울대는 지금 학생부 교과가 없지만 물론 지역균형 전형이 살짝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세대부터 10% 정도를 학생부 교과로 선발하죠. 연세대는 이제 수능 최저가 없죠. 하지만 이제 고려대부터는 수능 최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하고 동국대가 이제 수능 최저가 없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에서 그렇지만 이제 동국대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에서 40%를 비교과를 보겠다. 그러니까 기록을 보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은 물론 내신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은 어느 정도 가미가 많이 된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얼마나 둘 거냐. 예를 들어 기록이 매우 좋고 내신은 살짝 떨어져 있다면 그거를 높게 볼 거냐, 내신이 빵빵하고 기록이 살짝 낮은 거를 볼 거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 기록의 내용이 역시 매우 중요한 거죠. 기록 내용이 얼마나 우수하느냐에 따라서 선발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기록상에서 보면 A, B, C라는 학생이 있을 때 만약에 30점 만점을 뒀다면 빵점이라는 건 없거든요. 빵점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20점부터 시작을 하든 15점부터 시작을 하든 어떤 기본 점수가 있고 거기서 나눠지는 거니까 사실 편차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게 될 경우라면 그 계열에서 필요로 하는 진로 선택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는 거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정말로 보기 드물게 안 들었는데도 합격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 하나 보고 망치지 않아야 되겠죠. 이제 그러려니까 대학에서 요구하는 계열에서 요구하는 진로 선택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게 맞는 말입니다. 내신 등급이 낮아도 예 맞아요. 내신 등급이 낮아도 꼭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면에서 얘기하면 전공 적합성에 부합한 학생이라는 거죠. 근데 과목을 들었던 거하고 안 들었던 거는 천지 차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은 핵심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구체적으로 어느 계열에 뭐뭐뭐가 있는 것 그런 거는 뭐 학교도 알고 있고요. 그 학교에서 상담을 해주는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모르는 경우는 대입 필수 노하우나 대입 역전 노하우를 사 보시면 어쨌든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이제 또 선생님들도 알고 계실 거거든요. 어제는 이제 몰랐던 선생님이 전화 온 거고 또 이렇게 또 시간 지나가면 요즘 많이 바쁠 때라 못 찾아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좀 시간 지나면 어차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내가 어느 계열로 갈 건데 내가 뭐 예를 들어 공과대를 갈 건지 아니면 자연 계열로 갈 것인지 아니면 보건 계열로 갈 것인지 뭐 꼭 학과가 아니더라도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꼭 학과에 그거에 맞는 거 이런 거 없으니까 가능한 한이 아니라 계열에 맞춰서 어쨌건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거든요. 물론 뭐 가끔 학과도 있습니다만
그 차이가 그닥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열과 관련해서는 꼭 그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은 뭐 계열을 구체적으로 무슨 과목 얘기하려면 그건 에듀진의 기사나 아니면 이렇게 책을 사보는 걸로 하시고, 나머지 여기에서 물론 써 있겠지만 매우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것만 하니까 굉장히 짧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